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서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3학년도 11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한강 유역에서 건국된 가예요. 장수왕 공격을 받아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여기까지만 봐도 이 가 국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백제, 삼국 중에 하나죠. 자, 백제는 한강 유역에서 건국이 됐는데 그때는 마한 중에 한 나라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 주변의 소국들을 복속시키면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초고왕 시기에 고구려의 영토였던 평양성을 이제 침략을 했죠. 그래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고 이제 그 뒤에 이 장수왕 공격을 받아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된 겁니다. 이후에 성왕 때 사비로 다시 한번 수도를 옮기죠. 자, 정답은 나왔습니다. 4번입니다. 화랑도를 조직한 나라는 신라. 과전법은 고려 말기 이성계가 정권을 잡았던 시기에 시행이 돼서 조선으로 이어지죠.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일본으로 간 외교 사절단을 수신사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일본으로 간 외교단은 통신사라고 했었어요. 전민 변정도감은 공민왕 때의 이제 일입니다. 2번 갈게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려를 건국한 가왕. 자, 고려를 건국한 왕입니다. 따라서 고려의 태조 왕건입니다. 자,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을 찾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태조 왕건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후백제랑 신라를 전부 복속을 시켰다는 거죠. 이제 후백제하고는 싸워가지고 이겨서 통일을 시켰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왕 경순왕이 왕건을 찾아와서 이제 항복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후삼국 통일이 됐는 건데,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외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북진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게 이제 평양을 중시했어요. 서경.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왕의 도읍이었던 평양은 당연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 정책을 추진했다. 고구려 옛 조상들의 영토를 우리가 찾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훈요 10조. 여기도 나와 있지만 호족들과 혼인관계를 많이 맺었어요. 그래서 왕건의 부인이 2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많았겠죠. 그러면 그 자식들끼리 나중에 왕위 다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건은 그게 걱정이 돼서 이제 자기 이후에 등장할 왕들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서 남겼습니다. 그게 훈요 10조입니다. 자, 대가야를 병합한 거는 신라시대 때의 일인데 특히 진흥왕입니다. 금관가야를 병합한 건 법흥왕이에요.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완성한 것은 조선의 성종, 아간파초는 고종이 단행했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한 거. 그 다음에 노비안건법을 실시한 왕, 왕건의 아들이자 고려 4대 왕인 광종입니다. 자, 3번 갈게요.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운요호가 강화도 해안가에 접근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교섭을 요구하니까 이제 접견하게 해가지고 강화도에서 회담이 이루어졌고 조약이 체결됐다. 자, 운요호 사건 이후로 체결된 조약이라는 겁니다. 일본과 체결했으니까 요거는 강화도 조약. 다른 말도 기억해 두십시오. 조일, 수호, 조규. 수능 시험에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안 나오고 조일, 수호, 조규라고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강화도 조약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 모르면 당연히 틀리겠죠. 자, 이 강화도 조약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에요. 그리고 불평등 조약이기도 하죠. 이제 근대적 조약이라는 거는 이제 근대적으로 이제 교역, 수교를 하게 되는 첫 번째 단추를 낀 거예요. 개항을 했죠. 부산, 원산, 인천 등 항구를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해안 측량권, 일본인이 우리나라 해안을 측량한다. 뭐예요, 이게? 그리고 영사재판권,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일본인 영사가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 불평등이죠. 왜냐하면 지금 어느 나라를 우리가 가도 예를 들어서 미국 갔는데 거기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경찰이 옵니다. FBI가 오겠죠. 그렇게 되는 거지. 절대로 뭐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외교관이 나를 재판해 주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불평등 조항입니다. 이제 이런 설명들을 쭉 보시면 정답이 4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개 항구가 바로 원산과 인천이죠. 자, 천리장성 축조는 고구려가 당나라를 막기 위해서 세우기도 했었고, 고려가 거란 침입 이후에 이제 국경에다 세우기도 했어요. 이름이 똑같은 천리장성입니다. 자, 그다음에 교정도감은 최씨 무신 정권에서 최고 권력기관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탕평비가 건립됐다. 이거는 영조 때의 일이죠. 조선 영조. 이 영조는 탕평 정책. 그러니까 야, 붕당들끼리 싸우지 마. 그냥 나는 공평하게 기용할 거야. 싸우지 마. 뭐 이렇게 한 건데 그 의지를 담아서 비석을 세운 게 탕평비입니다. 그다음에 훈구와 사림의 갈등. 요거는 이제 사림 세력이 조선 성종 때부터 이제 중앙 정계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집권 세력이었던 훈구들을 견제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이러면서 이제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훈구와 사림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갈등이 폭발하는 결과가 사화로 이어집니다.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이런 사화들로 이어져서 이때 사림들이 많이 탄압을 받게 되죠. 자, 4번 갈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홍경래가 반란을 일으켰다. 뭔지 알겠죠? 홍경래의 난입니다. 이제 조선 순조 때 있었어요. 순조 때 홍경래의 난. 자, 그다음에 이 두 번째 거 볼게요. 신이 안핵사의 직임을 맡아 진주의 밀란을 수습하던 중 상주, 울산 등 수많은 고을에서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원망은 바로 삼정의 문란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곡의 폐단이 가장 심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진주에서 밀란이 일어났다가 상주, 울산 등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요거는 임술 농민 봉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진주에서 시작된 농민 봉기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이유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삼정의 문란이에요. 자, 요거는 그 철종 시대에 있었어요. 철종. 그 뭐 어느 왕 때가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 홍경래 난의 경우에도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삼정의 문란. 이제 삼정의 문란하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평안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 요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의 공통점이 이제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삼정의 문란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냐? 이 시기가 공통적으로 세도 정치 시기예요. 왕의 권력은 줄어들고 외척 가문들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해서 매관 매직을 일삼으면서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졌던 시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관직을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그 자기가 이제 준 돈을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럼 백성을 뜯어야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졌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갑신정변의 영향은 한성조약 그리고 텐진조약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 숙종 시대에 청나라와의 영토 분쟁을 정리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에요. 이제 경계를 정한다 이런 뜻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서위 압록, 동이 토문. 그러니까 서쪽 경계는 압록강으로 하고 동쪽의 경계는 토문강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게 또 나중에 더 문제가 됩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의 배경 뭐 말할 것도 없이 을사늑약입니다.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해서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게 된 거죠. 자, 60만세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천도교 중심의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합치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학생들까지 가세해가지고 만세 운동을 모의했고 이제 이 만세 운동 결과 결국 이제 민족 협동 전선이 만들어지게 돼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이제 힘을 합쳐서 신간회를 세우게 되는 이런 계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번. 밑줄 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구 백동화 교환에 관한 건이 발표되어 화폐 교환소에서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환해주기 시작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인데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정답이 바로 나오죠. 2번입니다.
이제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면서 고문 정치가 시행이 돼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왔던 고문이 두 사람입니다.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 외교 고문 스티븐스인데 이 메가타는 화폐 정리 사업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스티븐스라는 놈은 그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씨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티븐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떴다라는 이제 정보를 입수하자 그 장인환, 전명훈 두 분께서 거기 가가지고 스티븐스 죽이죠. 이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정 고문이었던 메가타가 주도한 화폐 정리 사업이다라는 거고, 이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민족 자본들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백동와 동전의 상태가 안 좋으면 바꿔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 자본들은 돈을 못 바꾸고 위축이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갑오개혁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는 이제 뭐 갑신정변 때의 개혁 정강이나 아니면은 저 동학농민운동에서 집강소 해가지고 거기서 나왔던 개혁안들 이제 이런 것들이 갑오개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삼별초가 항쟁하는 배경이 된 거는 원나라와의 항쟁에서 패한 다음에 협정을 맺고 이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죠. 삼별초는 여기에 반대해서 끝까지 항쟁을 합니다. 강화도를 떠나서 진도, 제주도에 이르게 계속해서 항쟁을 했죠. 자,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원인, 뭐 이거야 뭐 신식 군대와 구식 군대에 대한 차별, 요게 있었고, 그 다음에 구식 군인들한테는 월급도 안 줬어요. 1년 이상. 그러니까는 이 직업 군인들이 뭐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제 난이 일어난 거죠. 정동행성 이문소가 폐지됐다. 이거는 공민왕 때예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가지고 이제 고려의 영토로 다시 회복을 시킨 것도 공민왕이고, 이 정동행성도 이제 원나라가 내정 간섭 하는데 활용했던 기구인데 이걸 공민왕이 폐지시켜 버린 거죠. 자, 6번 가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합천 해인사에 다녀왔다는데 가 왕조 나라가 몽골과의 항전을 위해 강화도로 천도한 시기, 조금 전에 뭐 개경 환도 말씀드렸죠. 자, 8만 대전경판. 자, 이 나라는 바로 고려입니다. 고려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예요. 따라서 정답은 3번 삼국사기 편찬입니다. 이 삼국사기는 문벌이었던 김부식이 저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의 또 하나의 역사서로서 기억을 해야 될 게 삼국유사. 요거는 이제 승려인 일현 스님이 이제 지으셨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이제 신화, 설화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이 삼국사기에는 이제 오로지 사실에 입각한 것들만 기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김부식은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일, 뭐 신화나 이런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삼국사기는 완전히 사실적인 걸 기록돼 있고 삼국유사에는 이제 뭐 신화, 설화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대전교가 창시된 거는 대한제국 시기예요. 그래서 나철, 서일 뭐 이런 분들이 대전교 창시에 참여하셨고, 한성순보가 발간된 거는 1883년입니다. 이 방문국에서 한성순보를 발간했죠. 자, 수원 화성이 건설된 건 정조 때 중요한 정책 중 하나죠. 그 다음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열린 거는 연맹 왕국 중에서 부여. 그러니까 이제 사출도를 주관했다라고 기억하시는 그 부여의 제천 행사가 영고입니다. 자, 7번 갈게요. 밑줄 친 의병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반발하여 의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단발령이라는 건 머리 잘라라 이거죠. 이거에 반발을 했다. 이거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 위에 상투가 있어야 되는 양반들이에요. 그 양반들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를 함부로 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효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머리 잘라라에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을미사변, 이거 을미 개혁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단발령. 그러니까 이 의병도 을미의병입니다. 주로 양반들이 이제 이 단발령에 반발을 했기 때문에 양반 유생들이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들이 주도했다. 그러니까 위정척사 사상은 이제 서양의 그 문물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상을 가진 유생들이기 때문에 뭐 단발령까지 나왔으니 당연히 들고 일어나는 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맞는 거죠. 자, 신간의 지원을 받았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그리고 비변사가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삼포외란, 이게 조선 중종 때 있었던 그 외란이에요. 임진왜란 전입니다. 원산 총파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거는 라이징 선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그 작업반장이 그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노동자들이 못하겠다, 파업,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원산 총파업은 그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 심지어 일본 노동자들한테도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사회주의가 많이 퍼져 있던 상태였는데, 이제 일본 노동자들 중에도 사회주의자들은 이 원산 총파업을 대거 지지했습니다. 자,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거는 독립협회의 대표적인 업적이죠. 만민 공동회를 열어서 러시아의 저령도, 이거 부산 영도죠. 여기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규탄을 했어요. 이게 웬 말이냐, 우리나라한테 왜 땅을 빌려달라고 규탄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지했습니다. 자, 8번. 가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충칭에서 창설된 가의 대원들은 영국군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 자, 여기 나온 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둬서 영국군의 신임을 얻고 있다, 이랬죠. 자, 이 군대, 특히 인도 미얀마 전선을 보면 이 군대가 바로 나와야 합니다. 이 군대는 임시정부의 산하부대 한국광복군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유일한 정규부대예요. 한국광복군인데, 이 한국광복군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작전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OSS 전략정보국 특수부대하고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요 한국광복군 문제는 꽤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이게 그 미국 OSS 뭐 국내 진공작전,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오면 선지가 인도 미얀마 전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를 다 기억해 두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요거는 이제 여러 장군들이 계신데 대표적으로 이종무. 세종 때 이제 쓰시마 섬 정벌, 왜구들의 근거지라 이제 정벌을 했죠.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중에 있었던 전투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다. 안중근 의사이십니다.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을지문덕 장군이죠. 고구려. 예. 자, 9번 가겠습니다. 가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가의 단장 김원봉입니다. 자,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어? 부탁이 있습니다. 선언문을 써주십합니다. 조선혁명 선언의 완성. 선언문이 완성되었어. 자, 감사합니다. 잘 담겨 있군요. 활동 지침으로 삼아 항일투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김원봉이란 이름만 보면은 이 단체 당연히 나와야죠. 의열단. 김원봉 선생이 조직하셨고, 김상욱, 나석주, 김익상, 김지섭 같은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셨던 단체예요. 이제 뭐 주요 시설 파괴나 뭐 이제 일본인들, 친일파들 이제 처단하는 이런 목표를 가졌던 단체입니다. 제가 근데 이 시나리오를 다 읽은 게, 이 조선혁명 선언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선혁명 선언은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었다까지도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김원봉이 조직했고, 김상욱, 김익상, 나석주, 김지섭 이런 분들 이름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정답은 나왔죠? 5번입니다. 나석주 의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사실 여기서 김원봉 선생이 선언문 보고 이렇게 그냥 말했던 게 아니래요.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냥 담백하게 말을 한 게 아닌가 봐요. 자, 어쨌든 이제 위대한 두 분의 만남, 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고려시대의 윤관, 여진족 때려잡으려고 만드셨죠.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이게 여기 이제 독립협회. 아까 저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저지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관민공동회까지 간 거예요. 정부 관리까지 와가지고.
자, 전봉준이 고부에서 봉기를 일으켰다. 이건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이었던 고부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는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죠. 10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료는 경복궁 중건 당시 원납전을 납부한 인물의 성명과 금액이 기재된 문서래요. 경복궁 중건 당시라고 나왔고, 고종의 아버지인 그는 누굽니까? 흥선대원군. 자, 보통 왕의 아버지를 따로 표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왕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예, 근데 이제 왕의 아버지였지만 왕이 아니었던 분이, 그건 이제 우리 한국사 시험 범위 안엔 흥선대원군 한 분밖에 없어요. 자, 경복궁 중건도 역시 흥선대원군이 추진했던 일이죠.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분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라는 문제예요. 이분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왕권 강화 때문에 비변사를 폐지하기도 하고, 이 경복궁 중건도 왕권 강화 대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군포를 납부하는 제도를 살짝 바꾸는데, 그게 호포제입니다.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거둔 거예요. 그 전까지 균역법도 양반은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여기선 양반을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확충 및 민생 안정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1번이 정답이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사창제가 있어요. 이제 이 이전까지가 철종시대까지 삼정의 분란이 극심했어요. 그러니까 임술 농민분기가 일어난 것도 그거잖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정권을 잡고 나서 이 삼정의 분란을 바로잡고 싶어서 이제 환곡부터 손을 댄 거예요. 그게 사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부 관리들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지역 단위로 창고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청해진을 설치한 건 장보고죠.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세종대왕입니다.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 거는 공민왕. 근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될 게,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 건 공민왕이고 설치한 거는 원간섭기 때라고 보시면 돼요. 원나라가 설치했어요. 내정 간섭하려고. 근데 이제 이걸 공민왕이 공격해서 이제 고려의 영토로 다시 회복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왕 오춘축 국전을 저술하신 분은 신라 시대의 승려인 혜초입니다. 정답 손지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요. 자, 11번.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헌병경찰은 전국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이 시기입니다. 헌병경찰제도가 시행됐고, 그 다음에 즉결 처분했다. 태형을 가했다. 자, 1910년대 부단 통치 시기입니다. 일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한 이후 그 무단 통치를 시행했죠. 그게 헌병경찰제, 그 다음에 즉결 처분, 태형, 그리고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해가지고 학교의 선생도 칼을 차고 수업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칼을 싹. 아니, 어린이들은 말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놀아야 되는 나이 아닙니까? 근데 걔네들이 그러고 있는데 좀만 마음에 안 들면 칼 싹 빼가지고 그 금속 그 날카로운 소리 있잖아요. 어린이들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공포 분위기죠, 그게.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설명할 때마다 맨날 이제 그런 장면들이 떠올라서 좀 기분이 좀 다운되기도 하죠. 자, 주자감에서 공부하는 학생 발해입니다. 주자감이 발해의 대학교죠. 만적과 봉기를 모의하는 노비, 이 만적의 봉기는 그 무신 정권 시대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화백회의에 참석한 진골, 이거는 신라. 경부 고속국도 개통식에 참가한 시민의 모습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신라의 승려 가. 자, 누구나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아미타 신앙을 백성들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심 사상을 토대로 화쟁 사상을 주장했다.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가 대승 기신론소 같은 책이 있어요. 자, 이분은 누구냐면요, 이 화쟁 사상이나 아미타 신앙으로 알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승려 중 한 분인 원효 대사입니다. 사실 신라의 승려로는 두 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이제 왕 오초축 국전 해초 스님 나왔지만 이제 시험에서는 원효 대사 아니면 의상 대사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이분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해요.
자, 원효대사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는데 이쪽 공부를 아예 안 한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때는 추론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추론이 가능해요.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신앙을 백성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불교는 공부를, 그러니까 글자를 알아야만 공부할 수 있는 학문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불교의 수많은 경전들이 다 한자로 써 있는데 이 당시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이제 까막눈이었죠. 글자를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효 대사께서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아미타를 외쳐라, 막 나무 아미타불 막 이거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분이 이제 무예가 이런 노래까지 부르십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목탁 들고 노래 부르시면서 막 이제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신 거예요. 자, 선제 뭐가 있습니까?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진짜 엄청나게 기여하셨습니다. 물론 여기 옆에 의상 대사, 이 원효 대사랑 같이 이제 거의 친구, 절친한 친구 사이예요. 근데 통일신라 초기 이제 될 때쯤 이제 활동하셨던 분들인데 두 분 다 이제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왜 불교에서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나무아미타불은 원효대사, 관세음보살은 의상대사예요. 이 의상대사는 관음신앙. 이제 관음신앙 쪽을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관음신앙 전파는 의상대사, 그 다음에 이 아미타 신앙의 전파는 원효대사.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경천도를 주장한 분도 승려죠. 묘청입니다. 고려에서 그 서경천도 운동하셨던 분, 혈량과 실시를 건의한 분은 그 조선시대 조광조, 이게 살인이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기묘사화 때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신 분, 고려시대의 승려인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집강소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농민군들이 집강소를 개혁했죠. 자, 13번.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료는 이 단체의 기관 잡지인 어린이의 창간호로 동요와 동화 등 어린이를 위한 읽을거리가 실려 있대요. 자, 어린이날 보이면 이 단체가 나와야죠. 근데 단체를 모르더라도 답은 찾아야 됩니다. 왜? 어린이 하면 생각나는 분, 소파 방정환 선생님.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 단체는 천도교 소년회입니다. 자,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인데, 이분이 천도교 소년회 이 단체를 이끌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인권 신장 운동을 펼치셨어요. 자, 홍문관을 설치한 거는 조선 성종 때의 일입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건 홍범도 장군이 지휘한 대한독립군 부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정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대한자강회입니다. 가끔 선지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답 선지가 됐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했다.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조선학회. 이거는 정답 선지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일이 요거 하나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게 나오면 맞춤법이요. 통일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문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오면 선지에 우리말 큰사전 편찬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가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가 추진한 광무개혁, 구본 신청, 원수부, 지게발급, 이거 중요해요. 이 정부 어느 정부입니까? 바로 대한제국입니다. 자, 고종이 이제 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됐죠. 그게 대한제국입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이제 광무개혁을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에서는 대한제국에 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에요. 대한국 국제 반포했다. 여기 이제 첫 조항이 대한제국은 영원한 황제의 국가이다. 이제 이런 황제 전제 정치를 명문화했던 그 이제 국제입니다. 자, 골품제 운영한 건 신라고요. 신흥 강습소를 설립한 거는 이제 시민회.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추진한 거는 박정희 정부고요. 그다음에 지방행정 조직으로 5도 양계를 두었다. 이건 이제 고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일제가 추진한 정책으로 온 것은, 자, 한국인들에게 일본식 성씨를 쓰도록 강요하고 있다. 자, 징용 대상자로 지명한다. 그리고 배급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자, 이 일본식 성씨를 쓰도록 강요한다라는 것을 보통 이제 창씨 개명, 성을 새로 만들고 이름을 바꾸어라라는 거죠. 이게 창씨 개명이 강요한 거예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1930년대. 그 민족 말살 통치, 그리고 국가 총동원법이 시행됐던 시기예요. 전쟁하려고 이런 겁니다. 일제가 진해 전쟁에 한국 사람들 집어넣으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그 의식을 아예 없애고 일본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아예 뼛속까지 물들이려고 한 게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시키고 이제 창씨 개명 이런 거 하게 하고 뭐 이제 신사 참배 시켜요. 일본식 그 절에다가 이제 절에 일본식 그 종교 절 거기다가 이제 인사해라 뭐 이런 거. 정답은 나왔죠. 5번입니다. 이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강요가 이 시대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총동원법 관련된 게 여기 그 징용.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물자 및 인력 수탈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출. 쌀, 집에 있는 쌀을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속 그릇이 보이면 그것도 가져가요. 이게 공출. 그리고서 이제 조금 주는 게 배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인력 수탈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게 이제 강제로 징용한다든지 아니면은 학도 지원병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노동력 수탈 때문에 나온 게 정신대. 그리고 여기다 차마 쓰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이제 위안부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정책들이 이제 일제가 1930년대 중국하고 전쟁 벌이고 막 나중에 미국한테도 덤비죠. 이러면서 추진한 정책들이다라는 겁니다. 한국 신민 서사 암송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균역법을 설치한 거는 영조 때예요. 그리고 별기군을 창설한 거 이건 신식군대입니다. 별무반은 고려시대고 이 별기군은 신식군대예요. 도병마사 설치 고려시대죠.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한 건 제2차 가보기역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외적이 침입하여 부산진과 동래성을 함락시키고 한성으로 향하였다. 자, 이순신의 함대가 견대략으로 진격하던 중 다수의 적선과 마주쳤다. 자, 군사를 돌려 공격하였고 수십 척의 적선을 격파하였다. 자, 이순신 장군이 나왔으니까 이 전쟁 아시겠죠? 바로 임진왜란이고요. 임진왜란. 그리고 이 전투는 한산도 대첩을 설명하는 그 자료입니다. 지금 한산도 대첩 설명이에요. 자, 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일단 한산도 대첩. 이순신 장군이죠. 그 다음에 진주 대첩. 김시민 장군입니다. 그리고 조명연합군. 평양 탈환한 거. 그리고 이제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이 있어요. 이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되고, 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벌어졌던 순서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의병 활동. 임진왜란 때 의병이 많았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두 분, 곽재우, 조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에요. 이제 특히나 일본군이 그 의병들을 보고 굉장히 크게 놀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곽재우, 조헌 말고도 이제 유정 스님이라고 스님입니다. 이제 사명대사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 뭐 고등학교 전국연합에서 이제 그 사명대사가 시험에 나왔던 거를 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긴 해요. 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였다는 뭐 고려 말기에 이제 정권 잡은 계기가 된 거죠.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건 이제 백제 때 일입니다. 그리고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한 건 거란의 1차 침입 고려시대죠. 그 다음에 윤봉길이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다. 이거는 이제 한인 애국단 김구 선생이 만든 단체에 윤봉길 의사가 소속이 됐었는데 1932년 상하이 31년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이제 폭탄 투척을 했어요. 성공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밑줄 친 이 회의가 개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작년에 열린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많은 사람들 관심 속에 이달 20일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를 결정한 회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광복되자마자 미국과 소련이 남북 분할 통치를 하게 됐죠. 그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렸어요. 여기서 결정된 사항으로, 야,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소련이 정리한다 해가지고 미소 공동위원회 해라,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회의가 바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미국과 소련, 영국 이 세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열었던 회의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언제 있었냐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광복되자마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흐름이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는 됐는데 결렬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고, 유엔에서는 이제 소총회 때 정부 수립을 위해서 남한만이라도 총선거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남한이 50 총선거를 합니다. 그게 1948년. 그리고 그 50 총선거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이제 재헌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고,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 만들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6.25 전쟁은 그 뒤에 있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흔히 1945에서 1948년 정부 수립 때까지를 해방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18번 갈게요. 가정부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자, 2천만 형제자매여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3.1운동을 계기로 벌어진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그리고 둘째는 일제히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되었다라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가정부는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찾아달라는 문제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국내하고의 연락 및 행정체계로서 연통제 교통국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쪽에도 구미위원부를 운영했다. 이제 요 정도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여기다 이제 구미위원부, 미국 워싱턴 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미위원부랑 연통제와 교통국 이거 운영했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장영영을 창설한 건 정조 때 일이죠. 우산국을 정복한 건 신라시대 지증왕입니다. 독서 3분과를 시행한 건 통일신라시대의 원성왕, 군국 기무처가 설치된 거는 그 1차 갑오개혁 때, 그때 이제 그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기구가 군국 기무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밑줄 친 이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말씀드리면서 50 총선거 말씀드렸어요. 자, 50 총선거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였는데, 이제 이 총선거로 탄생한 국회,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재헌국회입니다. 사실 한국사 시험에서 국회가 출제되는 건 재헌국회가 가장 비중이 높아요. 90% 이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재헌국회에 대해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재헌국회는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구성된 국회입니다. 당장 정부 수립을 해야 되는데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헌법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법들, 시급한 법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법은 세 가지예요. 그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헌법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가장 시급했던 게 농지개혁이었어요. 농지개혁법. 왜냐하면 이제 이때 그 시대의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목표가 모든 농민들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였어요. 그래서 농지개혁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혁법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민족행위 처벌법. 광복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게 뭐냐? 친일파 처단이에요. 그래서 이 법부터 만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국회가 반민족행위 처벌법 만들고 반민특위 구성했어요. 그래서 친일파들 불러다가 신문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승만 정부가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부 고위 관료들이 이제 좀 그 친일파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야, 좀 나중에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방해하고 뭐 프락치 사건 터지고 뭐 이래요. 그게 유야무야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친일파 청산이 되지 않았죠. 자, 어쨌거나 요 세 가지 이 법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요. 똑같이 나와 있죠. 자,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이거는 이제 2차 가보개혁 때 고종이 이제 반포했어요. 발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것도 이승만 정부예요. 전쟁 중에 이제 1952년 6.25 전쟁 도중에 발제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대통령 또 하고 싶어서 이제 헌법을 바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한 거는 이제 1880년 개화정책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한 겁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은 박정희 정부 때 일이죠. 자, 20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진은 비상계엄 철폐와 민주화 등을 요구하며 가에 참여했던 광주 시민의 모습이다. 자,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맞서서 시민군을 조직했다라고 돼 있죠. 자, 비상계엄 철폐 그리고 광주 시민군 이런 게 나오면 이 민주화 운동은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사실 이때 민주화 운동이 광주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다 일어났는데 다만 이때 신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이제 좀 탄압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들은 조금씩 이렇게 들어갔고 광주만 끝까지 그 저항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 이제 전두환 세력이죠. 그 신군부에 저항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조선 형평사가 주도하였다. 이거 형평운동인데 이 형평운동은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이에요. 백정의 신분해방운동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운동입니다.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한 거는 이제 좌우합작 위원회에서 한 거죠. 이게 이제 그 미소공동위원회랑 관련이 있어요. 이제 남북이 분달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좌익 우익 세력들이 합작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이제 여운형 선생, 김규식 선생이 좌우합작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여운형 선생이 암살되면서 이제 이 운동이 이제 실패합니다.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났다. 이건 4.19 혁명을 말하는 거고요. 이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에서 하야하게 되죠. 윌슨이 제기한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은 운동은 3.1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11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설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수험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